오늘은 상장 철회 소식이 있었던 파나시아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9월 21일 파나시아는 증권거래소에 철회 신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철회 사유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회사는 최종 공모가 확정을 위한 수요 예측을 실시하였으나 회사의 가치를 적절히 평가받기 어려운 측면 등 제반 여건을 고려하여 금번 공모를 추후로 연기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으며 대표 주관 회사 등의 동의하에 잔여 일정을 취소하고 철회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즉 수요 예측 결과가 나빴음을 암시하는 내용입니다. 제가 관심있게 지켜보던 파나시아에 어떤 이슈가 있었는지 공유드리고 혹시라도 다음에 다시 공모 절차가 진행되면 꼭 참고하시어 청약에 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선박의 배기가스 내 황산화물 등 오염물질을 줄여주는 장치인 스크러버와 해양오염 방지를 위해 선박 평형수 속 미생물을 살균한 후 배출하는 선박 평형수 처리 장치가 이 회사의 주력 제품입니다. 그런데 2019년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2017년 60억대의 적자, 2018년만 해도 1억대의 영업이익을 기록하며 간신히 흑자 전환에 성공한 회사가 2019년 영업이익은 무려 715억, 전년 대비 5만 1000%, 즉 500배 이상 성장한 셈. 매출도 2018년 대비 474% 성장했다고 하니 이 드라마틱한 성장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이 드라마틱한 성장을 잇게 한 히어로는 바로 스크러버. 올해부터 국제해사기구가 전세계 모든 선박의 연료유에서 황함유량 기준을 3.5%에서 0.5%로 낮추도록 규제를 강화. 이러한 환경 규제에 대한 대안으로는 세 가지가 있는데 현재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스크러버 설치. 이에 따라 선박 내 설치되는 스크러버의 판매 증대로 이어지는 상황입니다. 가장 쉬운 방법은 연료를 저유황유로 바꾸어 사용하는 법이지만 저유황유는 기존 고유황유보다 단가가 높고 엔진 손상으로 수명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이 기피하는 이유입니다. 가장 근본적인 해결 방법은 황산화물을 배출하지 않는 LNG 연료로 사용하는 것이지만 기존 선박에 적용하는 것은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경우라 비현실적인 방법입니다. 그래서 배기가스 속 황산화물을 제거하는 방법이 현재 가장 현실적인 대안으로 떠오르면서 스크러버 설치 선박이 급증하기 시작. 파나시아는 현재 세계 스크러버 시장 점유율 전체 4위에 해당하는 8%, 1위 기업의 시장 점유율이 13%임을 감안하면 1년 만에 이러한 성과를 낸다는 것도 드라마틱한 상황입니다. 게다가 현재 매출 비중이 두 번째로 큰 선박 평형수 처리 장치는 2024년 9월까지 모든 선박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호재까지 겹치며 현재 세계 시장 점유율 12%로 3위, 1위 기업이 17%인 점을 감안하면 세계 시장 점유율 1위까지도 도전할 기세입니다. 2019년 드라마틱한 실적은 2020년 반기 실적 기준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49%,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353%의 성장으로 현재 진행 중이며 제조업에서 30%에 육박하는 영업이익률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 한편의 멋진 드라마에 서서히 등장하기 시작한 막장 시나리오. 파나시아의 투자 포인트는 이 막장 시나리오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입니다. 시나리오 1. 잘나가던 슈퍼스타 스크러버가 1, 2년 반짝 스타가 될 가능성. 스크러버는 환경 규제라는 급격한 흐름 속에 선박의 주류가 LNG 연료 선박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그 대안으로 갑자기 주목받게 되었고 LNG 연료 선박이 메인이 되면 회보하게 될 장치가 될 가능성이 매우 크며 지속 성장을 이끌 수 있는 사업이 아닙니다. 이 점을 알고 있는 파나시아도 스크러버의 공백을 메꿀 신사업을 시작했고 그것이 바로 수소 추출기 사업. 시한부 생명의 스크러버를 얼마나 오래 살리고 새로운 슈퍼스타인 수소 추출 사업을 얼마나 조기에 안착시키느냐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만약 스크러버가 모두의 예상보다 빨리 1, 2년 안에 사업의 수명이 다한다면 그때부터 막장 드라마가 시작될 수도 있습니다. 시나리오 2. 선박 평형수 처리 장치를 둘러싼 해양수산부와의 소송에서 패소한다면 2020년 2월 해양수산부는 파나시아의 선박 평형수 처리 장치 일부 모델에 대해 형식 승인을 취소했고 이에 따른 보안 명령을 고지함에 따라 파나시아는 서울행정법원에 형식 승인 취소 처분 효력 정지를 청구하여 임시 집행정지로 받아들여졌으며 해양수산부가 다시 효력 정지 항고를 신청했지만 지난 7월 서울고등법원은 이를 기각하면서 향후 본격적인 소송전이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투자설명서상에서 파나시아는 제품 성능의 문제가 아닌 절차상의 오류로 소송에 대비해 73억 원을 충당 부채로 설정하여 재무적인 리스크에 대비하고 있다는 설명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이 사안에 대해서 해양수산부는 해양경찰청에 고발하여 수사 중이며 만약 외국 제품을 자체 개발한 것처럼 위장하여 승인을 받았다는 의혹이 사실로 판명되고 이에 따라 행정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극단적으로 예상되는 결과는 대표의 형사처벌과 그동안 납품한 설비를 교체하는데 1000억 원 이상의 비용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현실화된다면 IPO 역대급 막장 드라마로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나리오 3. 지분율 1.5%인
한국투자증권이 먹튀한다면 앞서 두 개의 시나리오에 비하면 귀여운 수준이지만 하나시아의 상장주선인인 한국투자증권이 2019년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통해 약 2%에 해당하는 26만 6,660주를 11,250원에 취득했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공모가 밴드에 비하면 60%대의 차이가 있어 한국투자증권이 비정상적으로 지분을 인수한 것이 아니냐는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한국투자증권이 보유한 주식은 상장 후 30일간 보호회수가 되지만 불과 1년 사이에 투자금이 3배 이상 불어나 차익 실현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참고하셔야겠습니다. 한국투자증권의 지분 정리 후 주가가 큰 하락을 한다면 주관사와 상장사가 짜고 친 고스톱으로 낙인되는 시나리오가 되겠습니다. 이 시나리오들이 현실화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보지만 최악의 결과는 모든 시나리오가 3번, 2번, 1번의 순서로 현실화되는 순간 하나시아는 역대급 막장 IPO가 될 수도 있다는 점이 기관의 투심을 얼어붙게 한 이유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해봅니다. 그리고 현재 공모주 시장 분위기를 보면 오히려 기관이 공모 일정에 제동을 걸어준 것에 저는 감사해야 할 수도 있겠습니다. 최근 공모주가 하루 이틀 간격으로 계속 상장하다 보니 시장의 관심도가 분산되고 신규 상장주에 대한 피로감이 누적되어 상장일에 좋은 결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 또한 냉탕과 온탕을 오고 가는 공모주 시장 사이클에서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이라고 생각하며 청약은 보수적으로 임해야겠습니다. 하나시아도 악재를 극복하고 다시 상장에 도전하여 드라마를 다시 쓰면서 일반 투자자와 함께 실적의 과실을 나눌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공모주 시장에 경쟁률 거품이 걷어지고 적당한 수익이 돌아오는 구조로 회귀하는 날이 다시 오길 기대합니다. 오늘은 공모주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핌스와 BBC에게 받은 실망감을 함께 위로하면서 다시 한번 재테크 에너지 충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퀵히트는 아직 살아있습니다. 이상 오늘은 공모주를 드리지 못해 아쉬운 공모주 한 잔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